즉 응급 의료 체계를 꾸준하게 취재를 해온 김옥천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어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지난해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한 11만 건을 모두 조사를 했어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셨는지요? 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의료계 집단 행동이 거의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죠. 예. 일단 전공의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서 증원은 필수 조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의료계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급차에 탄 응급 환자가 얼마나 대형 병원으로 쏠려 이송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지난해 부산 소방재난본부 응급이송 현황 11만 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예. 조사를 해보니 부산에서 119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싣고 부산대, 동아대, 고신대병원과 인제대백병원 2곳 등 모두 5곳의 대학병원으로 가는 비율이 40%에 달했습니다. 예. 특히 빠른 이송이 필요한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60%가 이 5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예. 응급실 운영병원이 부산에 28곳이 지난해 기준으로 있는데 10명 중 6명이 이 5곳으로 이송됐으니까 쏠림 현상이 분명한 그러네요. 거죠. 네. 취재진이 또 눈여겨본 부분이 있는데요. 촌각을 다투지 않는 환자, 잠재 응급 환자라고 합니다. 예. 10명 중 3명도 5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대학병원으로 간다라는 걸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아프면 큰 병원을 가보자. 그러니까 통념상 그런 건데 실제 자료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군요. 잠재 응급이라는 것이 그 응급과 또 준응급, 잠재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지 않은. 대학병원으로 쏠린 이유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네, 부산에 있는 암 환자가 서울에 있는 이른바 빅5 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으로 몰리는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일 때 환자들이 구급대원에게 이왕이면 좀 큰 병원으로 이송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의료 장비나 의료진이 더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단순히 두통을 호소했는데 또 추후에 큰 병으로 판명이 돼서 환자가 극단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환자들이 항의에 대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소방 측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환자 요청대로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상황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환자 가족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웬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게다가 나머지 중소형 응급의료기관은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소형 병원 이송을 꺼리고 또 대학병원으로 사람들은 쏠리고 그러다 보니 정작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는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관성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시설 의료진 부족도 분명히 있고 결국 응급 환자 분산밖에 답이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어야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부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은 전공이 집단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상황이 일종의 실험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이 사직을 하면서 대형 병원이 응급실 환자 수용을 조금 줄였는데요. 그래서 들어가기 힘든 대학병원 가지 말고 의료 역량이 충분한 중형 병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집단 행동의 역설이다. 중형 병원의 재발견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서 중형 병원 중에서 특화된 분야의 병원을 양성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척추관절 전문 병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예시입니다. 지난달 12일에는 중소 전문 병원 수가 지원 강화 육성책을 정부가 내놨는데요. 이것도 대형 병원 쏠림을 막으려는 조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나 이제 신경외과 환자가 응급하게 발생했을 때는 대학병원이 아니라 이런 척추 관절 전문 응급실로 들어가게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중형병원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 동네 이제 2차 병원, 종합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정책들이 실제 의료 또 학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응급의료학계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지요? 네, 어제 마침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냈는데 비판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일단 50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을 나갔고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병원 대부분이 응급실을 축소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중형병원으로 사람이 몰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응급이송체계의 정상화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응급의학계 종사자들은 수가 인상에 대해서도 20년 넘게 말로만 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수가 인상을
보장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예.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도 결국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이유에서 시작한 정책이니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응급의학계 수가 인상이 돼야 중견병원 이런 곳에서도 응급 전문의를 더 많이 채용을 해서 더 의료진을 확보해서 돌린다 그 얘기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도국 김옥천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